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보르네오 최북단의 KK 코타키나발루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주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르네오 지도를 딱 보면은 한 70%가 칼리만탄 인도네시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30%의 우측이 사바, 좌측이 사라왁 주 연방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바주 안에 근접해서 브루나이 왕국이 있죠. 그 브루나이 왕국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바로 만날 수 있는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코타키나발루는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치 보르네오 발리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리는데, 아이러니컬한 게 한국말이 50%, 중국말이 50%, 나머지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조용히 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한국말이 많고 호텔 로비에 있으니까 한국어가 계속 들립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보르네오 최북단은 출입국 문제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맨 먼저 보르네오에서 코타키나발루를 육로로 올 때 한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30km 정도 되는 다리가 있어서 대림건설에서 건설했다는, 그래서 몇 개의 출입국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은 볼 일이 있어서 사바주 들리고 사라왁을 들리고 보르네오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이민국 출입국을 7번이나 넘게, 우리나라로 하면 음성 갔다가 춘천 갔다가 강릉 갔다가 전부 다 출입국 도장을 받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픈 시스템입니다. 어쨌거나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에 와서 여러 업무를 잘 봤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지금 아세안 스페셜리스트로 진화하고 있는데 그냥 가면 곤란하죠. 그래서 업무 다 끝나고 이 코타키나발루에서 아름다웠던 몇 개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 잘 참고해 주시고, 코타키나발루 새로운 보석 같은, 보르네오 보석 같은 코타키나발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KK,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까까라 그러겠지만 여기는 깨깨라 그럽니다. 깨깨, 코타키나발루. I love 깨깨, 코타키나발루. 들어가시죠. 자, 보르네오 북부 지도를 보면서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이렇게 보르네오 북부는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그 가운데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브루나이. 그리고 동말레이시아는 오른쪽이 사바주, 그리고 왼쪽이 사라왁주, 두 개의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번 여행에서 느낀 거지만, 먼저 된 나라가 나중되고 나중된 나라가 먼저 된다. 최고의 부국, 그리고 선진화된 말레이시아. 하지만 이제 인도네시아 이민국이나 교통시설, 그리고 은행 금융시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추월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르네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죠. 제일 큰 섬은 파푸아뉴기니아 섬. 그래서 보르네오 섬의 제일 큰 70%는 칼리만탄,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이 칼리만탄 동부에 우리 신도시가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동말레이시아가 사라왁주와 이렇게 사바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나이는 여기에 딱 가운데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보르네오 탐험을 한번 가봅시다. 가시죠. I love 깨깨. 여기서는 깨깨를, 카이케이를 깨깨라 부릅니다. 까까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말은 까까인데. 자, 저 앞에 섬으로 나가는 그런 코스 되겠습니다. 케케 마켓, 한글로도 케케 마켓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케케라 불리우는 거죠. 바로 앞에, 와, 현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바 수산시장, 사바 피싱 마켓 들어가 볼까요? 우와. 재래시장과 수산시장이 바로 밀접하게 붙어있네요. 오케이. 어허. 이거네. 냄새. 자, 여기는 우리 자카르타의 판타인다 까푸 픽2에 있는 골프클럽, 스다유 인도 골프클럽처럼 코타키나발루에는 수트라 하버 골프 클럽이 있네요. 스다유 그룹처럼 부동산 개발, 리조트 개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 재단이
골프 클럽과 리조트 그리고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에 우리 자카르타는 매립을 해서 인공미가 조금 있지만 야, 여기는 자연미를 살려서 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 아름답습니다. 홀도 27개 홀도 잘 조성되어 있고 자연적인 땅을 활용했기 때문에 자연미가 아주 좋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캐디가 없다는 것입니다. 캐디가 없고 카트가 우리 스타유처럼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린 근처는 못 오도록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를 쳐놨는데 27개 홀을 멋지게 즐길 수 있도록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에는 전망대까지 만들어놔서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수트라 하버 그룹을 혜택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항구와 골프 코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수트라 호텔 12층에는 호라이즌 스카이바가 있습니다. 스카이바에서 내려다보는 수트라 27홀 골프와 착륙 중인 비행기, 멋진 경관입니다. 참고로 이 호라이즌 바는 최고의 선셋 뷰를 자랑합니다. 잠시 그림을 담아 보겠습니다. 수트라 하버 골프 클럽 27홀에 왔습니다.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미를 잘 살리고 주변에 리조트와 이런 클럽 하우스 그리고 오래된 열대 나무들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캐디들이 없이 본인들이 직접 채를 챙기고 다니는 것이 아주 신기합니다. 캐디 없이 치는 골프라 아주 신기하고 진정한 운동이 아닐까. 하지만 이 더운 날씨에 카트를 끌고 직접 몰고 그린 근처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덜 피곤하겠지요.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호숫가와 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 저 아바타 나무 보이죠? 이렇게 아바타 나무도 멋지게 하나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코타키나발루의 수트라 하버 골프 클럽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바다가 보이는 멋진 코스들이 있습니다. 자, 골프를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 엄청나게 겨울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아름다운 바다와 여러 개의 올망졸망한 섬들의 그리고 벙커와 필드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다만 캐디가 없다는 것이 다소 불편하지만 진정한 스포츠맨은 캐디 없이 골프를 즐겨야 합니다. 모든 골퍼들의 로망이죠. 오션뷰에서 티샷을 할 수 있고 세컨샷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특히 코타키나발루에는 앞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섬들과 바다와 그리고 수상 가옥들과 함께하는 그린은 아주 멋진 코스입니다. 코타키나발루의 또 하나 뛰어난 매력은 바로 앞에 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누카섬, 사피섬, 아름다운 여러 섬들이 우리 술라웨시 마카사르처럼 바로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서 코타키나발루에 오시면 아름다운 섬 투어를 꼭 시간 내서 한번 해주시라. Ayam, manuka. Bila topi buka terbaik lagi. 코타키나발루의 명물 섬 중에서 첫 번째로 마누칸 섬을 가봅니다. 마누칸 섬은 자체 리조트도 있고 카페촌이 형성되어 있어서 하루 당일치기가 아닌 몇 박 며칠을 묵을 수 있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곳입니다. 야, 이 카페는 마치 발리 사누르의 카페촌이나 롬보 길리섬의 해변가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옵니다. 아주 멋진 곳입니다. 코타키나발루 시내에서 배 타고 바로 20-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옥색 비치의 명소입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골프만 하지 마시고 시간 내서 반드시 이 섬 투어를 해봐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마누칸 섬입니다. 저 멀리 코타키나발루 시내가 보입니다.
코타키나발루의 사피 아일랜드에 왔습니다. 저번에는 마누칸 섬에 왔는데 오늘은 공항 가기 전에 잠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피 소섬에 왔습니다. 섬 모양이 소 같다고 해서 소섬이랍니다. 저번하고 좀 틀린 점은 파도가 좀 세고 좀 더 크기는 작은데 워터 액티비티 수상 스포츠 활동이 굉장히 활달하네요. 바다가 좀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간단하게 해수욕만 하고 그 2단계는 스노클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 우와, 우리나라 모두 투어 하나 투어에서는 저는 처음에 중국인 줄 알았어요. 아예 단체 첨방을 만들어 놓고 단체 손님들을 저기에 딱 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한국말하고 중국말밖에 없다는 게 바로 저런 거죠. 가드들이 이렇게 안내해서 지키고 있고, 요번에 다녀온 슬라웨시 볼레왈리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섬을 9개나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런 개발을 못했죠. 비행기 타고 1시간만 더 날라오면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문화도 다 자기 거라 그러고 섬들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나 보르네오 칼리만탄에도 좋은 관광 자원이 많은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 이전이 이루어지면은 좀 더 나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경치를 보면서 또 영상을 한번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저 멀리 코타키나발루가 보이죠? 마치 마카사르에서 섬에 나와서 보는 것처럼 가까운 거리, 한 15분, 20분 배를 타고 오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섬과 섬 사이는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도 있겠네요. 마누칸 섬은 자체 리조트가 있었지만 여기는 자체 리조트는 없고 그냥 낮에 잠깐 와서 재미있게 놀다 가는 그런 섬 되겠습니다. 코타키나발루의 밤문화를 책임지는 건전한 해변 카페촌입니다. 식사와 맥주를 같이 할 수 있는 레게 뮤직에서 락 뮤직까지 다양한 음악을 라이브로 공연하고 있는 해변 카페촌입니다. 라이브 뮤직에는 락도 있지만 한국 노래들이 많이 들리는 게 참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한류입니다. 코타키나발루의 최고의 뷰 포인트 호리즌 스카이 바입니다. 수트라 클럽 CC 호텔 리조트 1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 오시면 반드시 방문해야 될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선셋은 특이한 적도의 위치와 함께 발류와 함께 양대 선셋 포인트로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멋진 호리즌 스카이 바입니다. 자, 그럼 코타키나발루에서 바라보는 선셋을 같이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수트라 클럽 리조트 스카이바에서 바라보는 멋진 선셋 뷰입니다. 발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선셋과 함께하는 메인 메뉴 스테이크 바비큐입니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같이 합니다. 시사이드 골프 코스 되겠네요. 지금 브루나이의 임페리얼 골프 코스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훨씬 주변이 발달했습니다. 시푸드 레스토랑 상가도 보입니다. 우리 자카르타의 안쫄하고 분위기가 비슷한데 골프 코스가 훨씬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신라 레스토랑 코타키나발루에 아주 이름이 있는 유명한 식당이라서 한번 와봅니다. 신라 레스토랑. 신라 불고기 앞에 바닷가 골프장 신라 타빙수. 코타키나발루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못 먹었던 술과 족발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동말레이시아의 주도 사바주에 와 있습니다. 사바주와 사라왁주, 동말레이시아는 두 개의 주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바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코타키나발루, 거기가 바로 사바주죠. 여기가 바로 사바주 주청사 회의실입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규모가 많이 틀리고 시스템도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인도네시아로 치면 BUMN, 국영기업을 총괄하는 회사 회장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 그 사바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GP 땅이라는 곳에 한국 회사가 스마트 시티 거대하게 건설한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협조 요청도 있었고, 아주 고무적인 동부 말레이시아 방문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큰 건물이 사바 주청사입니다. 주청사니까 당연히 주지사가 저 건물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여기 동말레이시아는 체제가 좀 특이합니다. CM, Chief of Minister. 그래서 총리, 주요 총리, CM이라 부릅니다. CM 밑에 또 인도네시아로 치면은 BUMN, 여러 가지 국영회사들을 또 GL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GL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국영통신회사, 국영건설회사, 국영자원회사, 국영환경회사, 모든 것이 이 GL입니다. GL은 CM, Chief of Minister의 지휘를 받습니다. 아주 신기한 체제이네요. 자, 이 보르네오의 최북단,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가 이제 아세안 스페셜리스트에서 이제 아세안 스페셜리스트로 진화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타키나발루의 아름다운 리카스 공원에서 사바 주청사를 바라보며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실감납니다. 똑같은 보르네오 섬이지만 가장 부자였던 브루나이 왕국은 이제 옛날 시스템을 철거하지 못해서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캐시가 아니면은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현금 카드도 통하지 않고 신용카드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 이민국을 나올 때는 전부 자동 출입국에 여권만 찍으면 나올 수 있었는데, 브루나이 왕국에는 사람이 일일이 이랬니 저랬니 물어보면서 정보를 입력하면서 앞뒤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화했던 말레이시아, 여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번화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기서도 시대에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만 보더라도 와, 자카르타는 하고 대한민국은 차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 같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중고차, 소형차, 오래된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카르타는 BMW가 국민차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같은 보르네오지만 더군다나 이부코타 느가라, 누산타라가 이제 신도시로 확정되고 오픈하게 되면은 브루나이하고 말레이시아는 따라왔을 정도로 멀리 점프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주, 사바주, 브루나이 3개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만나야 되는 이민국입니다. 가끔 다리도 없어서 이렇게 배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보르네오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우스킴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세안 스페셜리스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